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유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1강에 이어서 치앙마이 대학교 어학당 1년 연수에 대한 모든 것 중에 두 번째 비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비용,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등록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저번에 템 바꿀게요. 이 등록 절차 관련해 가지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비자 등록을 하실 때 서류 관련해가 하나 빠진 내용이 있어서 그 설명을 하나 추가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비자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관련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것도 확인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저번 시간에 빠진 부분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주한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비자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한 태국 대사관에 이 비자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전자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이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뭘 올리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자, 다른 화면으로 볼게요. 이 홈페이지에서 올려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해외 보험 서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서류가 들어와야 이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국의 유명한 K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H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다가 여행자 유학생 보험 이런 걸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아마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60만 원에서 한 80, 9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된 어떤 서류들을 여러분한테 보내주거든요. 자, 그러면 그 PDF 파일을 이 비자 홈페이지에서 이 비자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서 이 비자 신청을 하실 때 그 서류를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실제로 1년 동안 보험료를 80만 원 낼 생각은 없는데 이 과정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오늘이 6월 11일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비자를 진행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7월, 8월 정도에 진행을 한다 치고요. 그리고 9월에 태국을 입국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6월 11일 시점에서 9월부터 시작하는 입국 날짜부터 시작하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 가입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1년짜리 비자 신청하시는 서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하시고 나서 등록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서류를 취소를 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보험 자체는 9월에 여러분이 입국하는 그 날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거를 취소를 하신다 해도 아마 수수료가 없는 게 대부분일 거고요. 있다 해도 수수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해외 보험 서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이 주한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비자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비자 발급을 서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하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 하셔가지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전화를 해보시면 약 10만 원 초반대에서 이걸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냐면 첫 번째로 이 과정이 어렵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영어가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나중에 수업 받으실 때도 더 문제가 생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 자체는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못 알아들으시거나 특히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행정실에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진행하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대행업체에 맡기실 만큼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차라리 영어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지, 이 과정이 들어가시게 되면 고생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옆에 제가 솔직해집시다 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이거 비중으로 따지면 1년짜리 비자를 받는 목적이 솔직히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1년 비자를 받고 태국어도 배우는데 태국어를 배우는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치앙마이 대학교보다는 사설 학원으로 가시든지, 사설 학원에서도 비자 과정이 있거든요. 아니면 굳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콕에 있는 쫄라룬권 대학교에 가면은 월화수목금 매일 수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더 비싸고요. 거기는 계속 시험도 치고요. 과정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대신에 1년 정도 하고 나면 태국어는 확실히 엄청나게 는다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 비자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요.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어떤 과정을 마치고 나서 어떤 종이 같은 게 PDF 파일로 메일로 하나 날라오거든요. 그럼 이걸 받고 나서 이게 비자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교육 비자를 받은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이라고 써 있고요. 1번, 2번 돼 있죠. 자, 그리고 태국이라고 써 있고 3번, 4번, 5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 중에 5번이 끝나야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교육 비자가 거의 완료가 된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CMU라고 써 있는데 치앙마이 대학교에 돈과 서류를 보내고 나면 어떤 서류가 옵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1편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거를 2번, 그러니까 주한 태국 대사관에 있는 이 비자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걸 다 업로드를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서류가 오냐면 이 서류가 옵니다. 이 서류가 옵니다. 이거 보여드렸죠. 제가 이제 개인정보도 좀 가렸고요. 이 서류는 교육 비자가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태국 안에 있는 이민국에 보내는 협조 공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났으니 이 사람이 입국을 하게 되면 교육 비자를 주십시오라고 확인하는 공문일 뿐입니다. 아직 서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서류를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PDF 파일,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작은 간이 스탬프 같은 걸 하나 찍어줍니다. 그럼 이것도 비자가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무비자 상태에서 이 사람은 교육비자 대상자니까 무비자로 입국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간이 표식일 뿐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4번 치앙마이 대학교에 일단 가시게 되면은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서류를 많이 준비를 해줍니다. 그럼 행정실에 가서 행정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여기에 뭐 여러분의 TM30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더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영어로 이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학교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되게 두꺼운 파일로 해가지고 준비 서류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5번 이민국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나절 정도 걸리는데 이민국에서 그거를 서류를 검토를 해서 여러분에게 교육비자를 비로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권에 찍어줍니다. 자, 이것도 1년짜리를 바로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6개월짜리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면 다시 6개월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찍어주고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9개월짜리를 찍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계시고요. 이게 완전히 끝나야지 태국 교육비자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비자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단수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자를 가지고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실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외국에 한번 갔다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이민국에 가셔가지고 리엔트리 비자로 이걸 만드시면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이게 1700바트 정도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아니면 애초에 복수로 멀티로 해가지고 여러 번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고 싶으시면 멀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바트에서 4000바트 정도가 듭니다. 자, 그리고 비자 비용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협조 공문 딸랑 하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한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이 비자로 진행을 하더라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태국에 들어와서 마지막 이 과정 5번 과정에서 이민국에서 한 2700바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정도 비용을 내면은 이제 교육 비자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멀티 비자나
리엔트리 비자로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 비용을 내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육비자로 해서 최대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비자로 해서 다른 사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최대 몇 년이냐에 대한 답은 2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2년까지는 무난하게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3년에서 4년,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이게 레벨 1번, 레벨 1 과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1년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벨 2로 넘어가게 되는데 레벨 2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레벨 2도 입학 테스트를 조금 하긴 합니다. 태국어 듣기가 가능한지, 읽기 쓰기가 약간 가능한지를 물어보는데 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년까지 가능한 거죠. 자, 문제는 3년부터인데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듣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3년째 교육비자를 받는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3년에서 4, 5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치앙마이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대학교, 예를 들면 파얏 대학교라든지 북치앙마이 대학교라든지 이런 다른 대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다른 대학교로 레벨 2나 아니면 초급 과정으로 다시 옮겨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비자로 해서 1위 비자를 한 분이 받게 되면 다른 분은 동반 비자로 해가지고도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이 제한에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 제한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나이 제한은 공식적으로는 60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50세가 넘으신다라고 한다면 은퇴 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에는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필요 없이 은퇴 비자로 들어와 계시면서 태국어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은퇴 비자는 노노웨이 비자라고 되어 있고요. 1년 단위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50세 이상, 그리고 8만 아니고요. 80만 바트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일시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 예치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조건으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태국 계좌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요런 조건만 있다라고 하시면 50세 이상이시면 은퇴 비자로 해서 계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퇴 비자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업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에서 한 5천 바트 정도 든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수 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가실 때마다 리엔트리 비자를 1700바트 정도를 주고 사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멀티 비자로 한 3000에서 4000 바트 정도를 주고 만드셔가지고 계속 외국을 왕래하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태국 계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태국 계좌가 있어야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태국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태국 계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태국에 장기 거주를 하시게 되면 집주인이 외국인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24시간 안에 태국 정부 사이트에 외국인의 정보를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TM30라고 하고요. 이게 등록이 돼 있으시면 여러분이 이민국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럼 이민국 뒤쪽에 TM30라고 하는 부스랄까요? 조그만 사무실 그런 게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로 찾아가시면 이런 종이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M30를 발급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런 종이를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예시로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다른 건물에 있을 때 받았던 TM30고 지금 또 다른 건물로 옮겼을 때 지금 받은 TM30거든요. 이런 종이에 이렇게 수기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제출을 하실 때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M30이라는 소리하고 원래대로 하면 원칙적으로는 집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되고요. 장기 계약서 원본.
그리고 ED 비자랄까요? 어떤 교육 비자, 장기 거주하게 된 어떤 설명을 하는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필요한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치앙마이에 계시는 경우에는 샌드럴 페스티벌에 찾아가시면 2, 3, 4층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은행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 태국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라고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K뱅크, 그러니까 카시콘뱅크는 좀 까다롭거든요. 카시콘뱅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서류들을 다 만약에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은행에 가서 일단은 태국 계좌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관광비자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는 어떤 은행에 가서 태국 계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국 계좌를 만든 상태에서 노노비자에 대한 서류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이 여러분의 태국 계좌로 80만 바트 상당을 이제 이체를 하신 다음에 태국에 들어와서 노노비자, 그러니까 은퇴 비자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솔직하게 비자 관련해서 공부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제 1년짜리 비자를 받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이게 비자 받는 과정이 한국에서 종이 하나 받는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최대 보통은 2년까지는 무단하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3년에서 4, 5년까지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어떤 식으로 다른 대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육비자,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비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60세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세 이상에서 1년 이상을 태국에서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은퇴 비자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은행에 있는 본인 계좌로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기만 하면 생각보다 쉽게 은퇴 비자라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태국에 계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태국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집 계약서라든지 ED 비자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 은행도 있으니까 센트럴 페스티벌에 은행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 은행 지점에서 태국 계좌를 만드시고, 한국에 가서 예금을 본인 계좌로 80만 바트를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은퇴 비자를 쉽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직접 하셔도 된다는 거, 업체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직접 하실 수 있고요. 비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2천에서 뭐 4천, 5천 바트 정도 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 비자와 마찬가지로 단수 비자입니다. 단수. 그래서 이거를 리엔트리 비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멀티 비자로 바꾸실 때는 비용이 든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학당, 치앙마이 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남는다라고 하면 공무원 군인 유학 규칙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